아 일본 자민당이 아니라 일본 공산당이다. 일본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회사의 직원분들은 벌써 이제 불안한 거예요. 다 일본에서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가 되거나 다 잘리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비단 우리가 라인 하나가 그냥 가져간다는 관점을 절대 봐서는 안 되고요. 네.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네. 이거는 기업 대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네이버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되게 조심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 상황에서 기업이 먼저 목소리를 내라라고 하는 건 네이버가 잘 얘기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그거는 제가 고민 중에 있는데 아 고민하고 계세요? 아주 고민 중에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서 분노 시대로. 참. 아 일본 자민당이 아니라 일본 공산당이다. 일본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왜 남의 그 회사에다가 네. 같이 공동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예전에 일본 기업 뭐 도코모나 니시일본이나 더 큰 스케일의 사건에 대해서는 네. 그냥 이렇게 잘해서 라인 일본의 국민 메신저죠. 우리의 카카오톡과 뭐 비슷하다 혹은 뭐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그런 메신저라고 하는데 라인이 지금 원래 네이버가 일본의 야후와 함께 야후 재팬과 함께 이제 반반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다가 일본에서 자꾸 이거를 가져가려는 그래서 네이버의 지분을 줄여 보려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슈가 지금 지난주부터 굉장히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국민적인 감정은 당연히 화가 많이 나는 거고요. 그냥 화만 낼 게 아니라 왜 화가 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과연 이걸 막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막는 게 맞는 건지 등등을 한번 전문가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김덕진 소장님. 네. 일단 요 사태를 간략하게 먼저 네. 좀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라인 일본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쓰는 국민 메신저는 건 맞고요. 네. 요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네이버와 일본 야후 재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둘이 반반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둘이 반반 지분을 A 홀딩스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 거고 네. 그 회사에서 라인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역시 주식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이제 지금부터 네, 바로 이건 들어가네. 큰일 나시네요. 정확합니다. 네, 정확하시네요. 네. 네. 일단은 예. 네,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라인이 네. 이제 제가 이걸 보면 되게 놀랐던 게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라인이 한국 기업이었어? 라는 것들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도 좀 존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라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캐릭터 우리가 샵도 근데 있었는데. 이제 우리에서는 볼 수 있는데 일본 쪽과 관심 있게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일본 거 아니야?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고 네. 반대로 일본 분들은 처음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아니 그게 한국 거였어? 라는 거예요. 똑같이 놀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일상어처럼 된 게 카톡해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하게 일본에서는 라인 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인 하자. 라인해 이런 식으로. 라인 시대로? 예,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헤어질 때 우리 연락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라인 시대로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귀엽네요. 라인해 막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네, 얘기를 네, 한다는 네, 거예요. 아. 그리고 그게 이미 뭐 많은 드라마나 일본의 영화들이다 이런 데서 이제 일본 드라마에서 이게 나올 정도로 네.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와서 냈는가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게 일본에서 처음에 아주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문인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든 플랫폼은 선점 효과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카카오톡이 우리나라에서 2010년에 이제 나오고 왜냐면 네. 2010년대 초에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이 쓰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에서도 비슷한 메신저 서비스가 필요했겠죠. 맞아. 그때 라인도 나왔었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라인 또 기억하시는 분 있지만 다음에 마이피플 뭐 이런 것들 몇 개가 네, 있었습니다. 마플. 네, 막 그래가지고 마플하자. 뭐야 마플 몰라요? 버디버디. 아니 버디버디 더 옛날 거고. 세대고. 그래요? 어디는 뭡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 안 뭐 해봤죠. 뭐야. 제가 볼 때 버디버디. 앙 귀염 막 이런 귀여운 공주가 라인을 쓰셨지 않았을까? 악녀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때가 이제 그때가 PC 시절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PC 시절에 메신저가 있었고 네. 모바일로 딱 넘어왔을 때가 네.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뜬 게 카카오톡이고 여러 개 네.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라인이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미 선점 효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을 딱 봤더니
일본은 우리보다 이 모바일 기술이 1, 2년 정도 늦은 상태였어요. 아. 그리고 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C 시절에 마치 버디버디 같은 그런 서비스들밖에 없으니까 무주공산이다. 그쵸. 지금 들어가자.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네.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조금 지나서 이 동일본 대진이 딱 터진 거예요. 아하. 그랬더니 통신망이 다 끊겨서 연락이 안 되는데 이 라인은 이제 연락이 되는 거죠. 오. 이게 인터넷 라인은. 기반으로 하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일본 보급이 사람들이 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걸로 다 하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라인의 위상이 일본에서 일단 어떤 수준이냐면 우리도 요즘에 보시면 카카오톡으로 정부 행정 문서 같은 거 막 오고 승인하잖아요. 네. 그런 걸 라인으로 다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라인이 일본에서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카카오톡보다 더 시장이 큰 게 카카오가 한때 골목 시장 뭐 침범한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의 문어발 서비스를 했었는데 몇몇 서비스는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일본에선 그런 게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 구석구석에 연관 서비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결제라든지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그러니까 페이페이. 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상황인데 원래 처음에 라인은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네이버 자회사로서 혼자서 운영이 됐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미 2010년 중반부터 그런 국정 논란이 좀 얘기가 됐었어요. 아하. 네, 왜냐하면 이게 야 이렇게 쓰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한국 거네. 그럼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서비스가 알고 봤더니 한국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거네.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있었고 또 이제 일본에서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1등인 이 라인을 잡기 위해서 분명히 일본 기업들도 나왔을 거잖아요. 네. 그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네. 그때는 카카오 재팬하고 원래 손을 잡고 어. 라인을 이기려고 했었어요. 아. 네. 아, 원래 야후 재팬이 아니 네. 그러니까 야후가 네. 우리 카카오랑 손을 잡았었어요. 카카오 재팬, 그러니까 오. 카카오에 있는 일부 시장하고서 네. 일본에 또 진출하는 카카오랑 손을 잡고 하려는데 네. 잘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 소프트뱅크가 예. 아예 이제 라인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 무슨 제안을 하느냐? 야 우리가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야후라고 하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좀 잊혀졌지만 네. 일본에서 야후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네이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최대 포털. 네, 그러니까 포털의 최대인 거죠. 근데 네. 그거를 소프트뱅크가 운영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뱅크가 이제 라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내가 PC 시장, 그러니까는 포털 시장에서 우리가 왕인데, 야, 너네가 모바일을 잘하니까 우리랑 둘이 협력을 하면 어. 우리가 엄청 큰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아하. 그리고 결제 모듈까지 붙여서 이렇게 하면 이걸 갖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이나 네.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글로벌 서비스가 될 수 있다. 아.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렸던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두 회사가 같이 시작을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오. 네. 그렇게 되니까 거기 어떻게 몇 된 거예요? 년도쯤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최근에 이거 완벽하게 합쳐진 거는 몇 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오. 한 2, 3년 전부터 논의가 되다가 네. 결국에 최근에 한 1년 안쪽으로 이제 이게 제가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나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예. 어쨌든 그렇게 돼서 완벽하게 회사가 됐고요. 회사가 이제 운영되고 있는 형태인데 이제 그 형태에서 지금과 같은 이제 사단이 나서 봤더니 아니 이게 지금 라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생각보다 되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아하. 라는 걸 역으로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많이 알고 아.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만 큰 줄 아는데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죠. 네. 근데 더 큰 거는 태국에도 5,500만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이용자가. 대만은 2,200만 명인데 이게 대만 인구로 치면 90% 이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갖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600만이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게 단순히 일본 안에 있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자칫 잘못되면 네. 일본,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이런 데에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가 통째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컨트롤하는 이런 아.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 상민 이렇게 씨, 좀 생각을 상민 해봐야 씨. 되는 거죠. 너무 짜증나네요. 지금 저 네. 네. 김덕진 소장이 아마 숨 쉴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숨을 쉬지 않는 분이에요. 제가 이건 좀 랩을 합니다. 예, 거의 그래- 그 잠수하시는 예, 분이 그러니까 거의 아가미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상민 바로 씨.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네. 정말 할 얘기 없으면 안 해도 아, 그러니까 되는데. 저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왜 그때 지분을 네. 1%더 갖고 오지? 아. 왜 딱 50대 50으로 했어요? 아 근데 그게 네. 뭐 말씀 잠깐 주셨습니다만 아마 그때는 어쨌든 그 국민 메신저에 국정 논란이 좀 있었을 거예요. 약간 부담이 좀 됐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만약에 카톡이 중국 거다 이러면 조금 네. 거부감 들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국민 메신저인데 예를 들어 뭐 한국 거다 그러면 타국 거에 대한 그런 거부감 같은 게 있으니까 네이버에서도 아. 아마 전략적으로 이거는 일본 회사
것처럼 보이려고도 했었고 아. 일본 회사가 실제로 많이 운영을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아마 반반을 좀 했었던 거죠. 네, 제가 이제 그 예상하고 그리고 나온 여러 가지 뉴스를 네. 정리하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기술 기반은 아무래도 네이버가 좋으니까 대부분의 기술이나 운영은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 쪽에서 하고 네. 그 대신에 앞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본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아. 어쨌든 일본 내에서 이게 어쨌든 일본에서 많이 커서 그 다음에 또 동남아로 간 거니까 네. 그 안에서 일본에서는 좀 이런 국정에서 자유로운 뭐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있어야겠죠. 그 결혼으로 치면 국제 결혼 아니겠습니까? 네, 뭐. 라인은 그 어떤 그 아이라고 네. 비유할 수가 있겠고, 근데 양육권을 일본 측에 가져가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혼도 안 했는데. 네, 뭐 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왜 우리 아이를 가져가느냐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또 갑니까? 네네네. 이거 양육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게 네. 어쨌든 이사회가 경영권을 네. 갖고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예. 이사회 구성은 소프트뱅크가 더 많다면서요. 네, 지분은 맞습니다. 50대 50인데. 네, 아, 그러니까 그 이미 뭐 예전부터 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랬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제일 큰 이슈는 그 지분과 관련돼서 공동 대표였던 신중호 대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분이 거의 라인의 아버지로 아, 라인 네. 키운 네.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라인을 다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공동 대표도 있지만 네. 실제 기술적이거나 시스템을 했던 분은 이 신중호 대표님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니까 이번 이 보안이나 이런 이슈에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내려오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큰 거죠. 네. 왜냐하면 기존에도 이제 운영진 중에서 이제 말씀 이사진 중에서 한 명인데. 유일하게 예, 우리나라 분이 신중호 대표님이 계셨고 이분이 상징하는 의미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무너졌다. 네, 라고 네, 하는 네. 것은 이제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일본의 마음대로 이걸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우리가 들 수밖에 없는 이미 상황이죠. 경영은 사실상 일본인들이 다 하고 있는 거고죠.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영 기자 지적처럼 어떤 회사도 사실은 정확하게 50대 50 나누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분 보통- 함부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50 플러스 뭐 한 주. 네. 요 정도에서 이제 같이 합작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많이 있는데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누면 이게 경영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나중에 분쟁 가능성도 있고. 네. 근데 왜 50대 50으로 했는지도 약간 저도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네이버에서 소프트뱅크 너무 믿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림 자체가 네. 비단 일본에서만 뭘 하자가 아니라 네. 우리 두 회사가 이거를 갖고 크게 키워서 아. 이제 아까처럼 페이스북이나 네, 이런 네, 데들에 우리가 좀 대결을 해보자. 우리가 네. 그만큼 이런 큰 비전을 갖고 한 움직이니까 배를 타자 느낌. 한 배를 타자 이렇게 해서 가서 움직이는 건데 아. 근데 실은 이제 내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도 이제 뭐 건너서 들었을 때 네. 생각보다 시너지가 잘 나진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말씀 기술 격차가 좀 있었고 아, 그런 우리와 관점에서 일본에? 그죠? 그런 네. 관점에서 우리나라 서버와 시스템이 상당히 괜찮은데 네. 그 상황에서 야후를 연결을 했을 때 그게 실제로 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네이버한테 좋은 도움이 됐느냐라고 할 때는 좀 왈가왈부가 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의 큰 시너지는 별로 있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게 내부에서의 2019년쯤이군요. 네, 중노원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아버지를 또 이렇게 내치고. 아, 이거는 빈 파우더 패밀리입니다. 콩가루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 건 안 됩니다. 네. 계속 가족으로 가네. 네. 근데 그 가족 관점으로 보면 저는 뭐 약간 보태자면 네. 요걸 좀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될지 적절하죠, 모르겠지만 소장님. 네. 약간 이제 포장을 하면 신중호 대표가 정말 아빠 같았다라고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패륜이야, 이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네. 될 게 이번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는 실은 이제 지난 3월에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왜 그러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솔직히 일어났어요. 네. 아마도 이건 정프로님께 제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신중호 대표가 지난 3월에요 본인의 라인 야후 스톡 옵션을 37.4% 가량을 돌연 포기를 했어요. 아, 이건 진짜 아하.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전문 관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대표가 갑자기 운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에서 자기가 응당 받아야 될 스톡 옵션 37.4%를 갑자기 포기했다. 이게 사실은 37.4%면 금액은 상상이 잘 안 되는 굉장히 큰 금액일 한 텐데. 3,100만 주 이상이라고 그래요. 주수도 3,163만 주. 예. 그럼 전체 몇 주인지를 잘 몰라서 뭐 네. 감은 안 네. 오지만 여튼 천문학적인 금액일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왜 포기했을까? 어떤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네네.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네 회사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또는 뭐 등등의 이야기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거를 스톡 옵션 30몇 %를 포기한다는 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라인을 좀 지키려고 했거나 이제 본인이 운영을 할 때 네. 그런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외압을 받았을 때 이걸로 좀 이렇게 딜을 막아보려고 하거나 했는데. 막아보려고 그러니까 했으나 그게 이제 과거에 네. 뭐 이게 네. 정확히 똑같은 사례는 아닙니다만 뭐 몇몇 뉴스에도 나왔지만 예전에 그 카를로스 곤 회장 그죠. 닛산하고 르노가 네. 같이 이제 했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르노의 회장이었죠. 아마 카를 네네, 회장이. 맞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이제 닛산이랑 같이 이제 합병 뭐 이렇게 막 하려고 추진하다가 음. 일본 내에서 약간 좀 반대 여론 같은 게 있었어요. 왜냐면 뭐 도요타나 닛산 같은 회사들은 어쨌든 일본의 뭐 좀 정신 같은 이런 이제 예, 회사인데 예. 그 회사가 프랑스 회사가 된다고 이러면서 이제 꽤 반대 여론이 일자 곤 회장이 심지어는 무슨 개인 비리 뭐 이런 거 해갖고 네. 거의 뭐 수배됐잖아요, 그죠? 네, 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약간 정리하면 예. 2018년에 실제로 카를로스 곤 회장이 구속이 됐어요. 아. 근데 이게 왜 그랬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한 1999년,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이 닛산이 좀 어려울 때 르노가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분은 한 37% 정도 가져와요. 네. 근데 거기서 어떤 이슈가 생기느냐? 르노 지분의 15% 정도가 프랑스 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갖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 마크롱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르노 기반으로 닛산을 키웠으니까 닛산하고 르노하고 일종의 합병 가능성이 있는 거냐? 막 네.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럴 때 이제 카를로스 곤 회장이 이러면 좀 있으면 프랑스에서 닛산 차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와서 일본에 왔더니 갑자기 당신은 개인 비리로 인해서 체포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실제 셰퍼가 됐다가 나중에 아마 뭐 네, 완전 드라마틱하게 막 나왔어요. 공항을 갔죠.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2020년에 나와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프랑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나라로 탈출을 한 거죠. 네. 탈출을 하고 나서 인터뷰를 어떤 식까지 했냐면 네. 일본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충고합니다. 맞아. 당장 나오세요. 예. 여러분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네네. 아, 미리 이야기를- 예고를 한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탈출하고 나서 네, 탈출하고 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일본에서 사업하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아하. 식으로 그 정도까지 극단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굉장히 억울하다든지 네. 이런 표현이 네,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굳이 뭐 이거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비교할 건 없겠지만 어쨌든 그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일본에 있는 관료주의라고 하는 위력이 만약에 네이버가 이제 그 라인이 일본 안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다가도 이거 아닌데 싶으면은 이제 너네 이제 서비스 정지라고 했을 때 움직이지 못할 확률들이 있으니 결국 그 관점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 라인을 사랑하고 라인이 비즈니스를 하고 또 그 안에서 움직이려고 했었던 지금 뭐 네이버라든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의 좀 어느 정도의 요구를 네네네.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곤 회장 같은 경우 뭐 모르겠어요. 어떤 비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있는지 디테일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을 이제 하고 경영을 하다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합법적이었던 일들도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이건 뭐 불법적인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만약 신중호 대표도 생각을 할 때 내가 곤 회장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아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스탁 옵션 같은 것도 내놓는 수준까지 뭘 한 게 아닌가는 이제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이번에 또 그것도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총무성에서 라인 야오에게 얘기하는 게 행정지도잖아요. 그러네요. 행정지도. 근데 그 행정지도가 어떤 분들은 되게 이게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역으로 생각하면 네. 행정지도가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움직일 일이냐라고 우리가 반대로 해석해 볼 수 거기 있을 이제 것 같아요. 개인정보 유출건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총무성이 행정 지도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행정 지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경고 정도 받는 거 아니야? 잘해라, 네, 요 이 정도 정도. 생각을 할 텐데 그게 그렇죠. 전혀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비교를 해볼 만한 건 네.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바이트 댄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틱톡, 네. 틱톡을 지금 미국에서 좀 몰아내려고 하는 이 네. 움직임하고 네. 좀 두 가지를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네. 바이트 댄스의 본사가 중국이고 그렇다면은 이 틱톡을 미국에 있는 10대, 20대들 많이 쓰는데 네. 너무 많이 쓰면은 결국에는 틱톡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네가 만약에 미국에서 계속 운영을 할 거면 틱톡의 운영권을 미국 회사에게 넘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되게 이슈가 있죠. 근데 네. 여기서 좀 집중하고 싶은 건 그 프로세스인데요.
이걸 행정지도 방식이 아니라 이거는 아예 법정으로 올려서 법정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안건으로 올려서 아니 법을 만들어. 예, 실제로 법을 만들어서 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인 요청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틱톡에 있는 바이트댄스 본사에서도 그걸 공식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네. 어떻게 대응하냐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중국 정부도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미국에게 넘어가면 이거는 틱톡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넘어가는 거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못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1차적으로 위헌 판정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지금 이 건은 보면 네. 이게 공식화가 된 게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그냥 행정지도를 했어요. 네. 행정지도를 했더니 보통 이런 해킹 사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인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전에도 되게 외국 회사들도 많이 많이 있었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에 네. 그 소니 있잖아요. 예, 예.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 아시죠? 아, 네. 사고 싶습니다. 아 그죠. 네. 그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하나 게임. 사주십시오. 아, 네네네네. 일본 거 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명텐도로 바꾸겠습니다. 네. 네네네. 근데 어쨌든 네. 그게 2011년인가 네. 가장 지금까지도 최악이라고 하는 정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왜 있었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게임기 사면 CD 넣어서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다운로드 받아서 하잖아요. 네.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결제를 해야 되니까 네. 거기 개인 정보랑 카드 정보까지 다 들어 있겠죠. 네. 근데 이게 다 유출이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 크게. 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엄청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거 이제 사과하는 피해 보상으로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똑같은 결로 보면 이게 처음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나왔다라고 하고 행정지도가 나오면 보통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우리가 이거 잘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선책을, 서버도 안정적으로 네. 하고 네.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뭐 금액으로 보상하고. 보상하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얘기가 3월 5일 날 이제 행정지도가 나왔는데 네. 한 달 조금 지나서 4월 16일 날 또 2차 행정지도가 나와서 이걸로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슬쩍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영권이나 아니면 이런 지분 것들에서 얘기가 지분 끝내고. 얘기가 네. 이제 그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뭐 관계를 박절합니까? 재검토해라. 납득이 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이런 이유 때문에 법적인 요구가 있거나 이러면 공식적으로 대응을 할 정부도. 텐데 네네. 그것도 아니고 그냥 행정명령인데 그걸 듣고 갑자기 먼저 움직이니까 아. 야 이거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단순히 지금 한두 달의 일이냐 예. 아니면은 미리 한 1, 2년 정도 계획이 된 준비를 거냐 했냐.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근데 나오는 거예요. 행정지도면 법적인 구성 물론 굉장히 뭐 일본 관료들 사이에서 압력은 심하겠지만 네. 만약에 네이버가 버텨요. 어. 기업인 내가 내 네이버 집으로 파는 버텨? 건, 파는 건 우리 기업 마음이니까 끝까지 버텨. 카를로스 곤. 아니 근데 그러면 소프트 뱅크도 같이 네. 망하는 거잖아요. 아니지 곤만 가는 거지. 곧만 가요. 닛산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버틸 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참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 실은 이 그 역사를 좀 보면 역사가 이번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013년도 전에도 네. 이미 이 라인에 대해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중국에 뭐 노출될 확률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 정보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거나 네. 혹은 그 개인 이제 일본 사용자들의 정보가 통보 없이 한국 서버에 이제 공지사항을 주는 수준이지만 그것도 네. 넘어간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분위기가 몇 년 동안 형성되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영유하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네. 야 그래도 우리가 이 사업을 잘해야 되는데 사업이 중요하지 뭔가 이런 정책적인 것보다는 이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 로컬에 있는 기업들이나 로컬의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사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이제 유지하는 쪽으로 갔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기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제 일본보다 앞서는 부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네이버 라인은 가능한 50% 지분이지만 좀 서비스의 뒤편에서 뭐 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 이제 주로 운용을 많이 하고 기술적인 것 좀 도와주고 그렇죠. 또 전면에 나서는 거는 지금 일본 뭐 이사들이라든지 이런 경영진들이 이제 나서서 나름 잘 그래도 왔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네이버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이버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지분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인터뷰 같은 걸 보면 그렇죠. 그게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이미 조금 압력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좀 들게 만든. 압력도 있고 뭐 네. 본인들이 전략적으로 이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다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 네. 일단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가 AI 시대가 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다 챗GPT니 뭐니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소프트뱅크, 그러니까는 이 라인의 공동 투자사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뱅크의 요즘 움직임을 잘 봐야 되는데요. 네. 소프트뱅크도 그렇고 일본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예전과 다르게 외국계 기업들이 일본에 상당히 AI 관련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반도체 공장을 세운다거나 네. 클라우드 시스템을 들여온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그 소프트뱅크가 ARM도 요즘에 이제 상장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으로나 인프라적으로는 전 세계 오픈 AI급과 이렇게 같이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AI를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껍데기가 네네네. 있어도 공부시킬 네.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둘러보니까 지금 일본 내에서 일본의 가장 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딘가 봤더니 라인인 거죠. 아. 근데 그 라인에 있는 데이터 운영권이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들의 전체적인 전략에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아.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 네.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이나 리더십을 가져와야 되니 거기서 말하는 이른바 우리가 우리 관점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역시도 데이터 주권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네. 예, 그럼 일본 관점에서도 어. 야 우리나라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면은 AI 어떻게 해라고 하는 여론이 동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주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그림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치가 개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이 감정이 개입이 된 정치적으로 거네요. 음흠. 정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음. 네이버 너희 한국 회사가 왜 우리 일본 개인 정보를 가지고 그쵸. 있어? 그러니까 네. 나가라 이거면 네. 그렇게 정치적으로 나온다면 음. 우리 정부도 정부,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의 일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쵸.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얘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간접적으로 분명히 이 AI 산업에 일본이 힘을 주고 있는 건 확실해요. 아. 왜냐하면 5월 10일 날 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소프트뱅크한테 일본이 보조금을 3,700억 정도를 줬습니다. 오. 이게 왜 줬냐? 그 큰 회사에 왜 보조금을 줬느냐? 슈퍼컴퓨터 장비 사라고. 그러니까 어. AI 하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일본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AI에 목숨 걸고 AI 전반으로 밀어야 되고 정부도 막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네. 라인이 갖고 있다. 이게 좀 약간 좀 불편한 거였군요. 네이버가 그렇죠. 갖고 그럴 있다는 수 것 있다라는 자체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제 그렇게 정부 전체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네이버가 기업적인 관점만으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네. 이거는 기업 대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까지 네이버가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솔직히 네이버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되게 조심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당장 지금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 수도 그렇지. 없는 그렇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기업이 먼저 목소리를 내라라고 하는 건 네. 솔직히 네이버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 상민 씨 여기서 분노 시대로 아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네. 일본 지금 집권당이 어디입니까? 자민당이죠. 네. 일본 공산당 아닙니까 이거는? 일본 아니. 일본 자민당이 아니라 일본 공산당이다. 일본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지분을 왜냐하면 왜 남의 그 회사에다가 네. 그리고 같이 공동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은 예전에 일본 기업 뭐 도코모나 니시일본이나 더 큰 스케일의 사건에 대해서는 네. 네. 그냥 이렇게 잘 해주고 아. 손방망이 해주고 어허. 우리는 왜 몽치를 때립니까? 아, 상민 씨 이번 주에 저 일본 혹시 놀러 가나요? 제가요? 네. 왜 그러시죠? 아니 그거 너무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번 주에 가셔서 뭐 아, 망치 제가 들고 가십니까? 놀러 가는 건 아니고 망치 들고 가십니까? 투쟁하러 갑니다. 아 투쟁. 네네네. 이 브이로그 기대해봐. 투쟁하러 가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정부의 네. 설명이 약간 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0일 날에 그 과기부 2차관이 네.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네. 뭐라 그랬냐면 일본의 행정 지도가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이 유감이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는 일본 정부가 실제로 압박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약간 느껴져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하고 복잡한 부분이죠. 근데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네. 어쨌든 일본은 AI 진심이고 거기에서 많은 기업가 내부에 들어오고 정부에서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 앞서서 얘기 드린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네이버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고민인데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지분을 지켜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지금 AI가요 정말 그냥
쩐의 전쟁이거든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네. 근데 그 큰 돈, 왜 전 세계적으로 같이 붙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이 될 거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으로 보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되 만약에 그거를 아주 큰 금액으로 팔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것도 전략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나오니까 네. 지금 제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좀 이걸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라인 야후 계열사에 한국 법인이 많아요. 아.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법인? 네, 예를 들면 라인이라고 하는 회사는 일본의 그렇죠. 이제 그거잖아요. 네. 근데 라인의 운영을 도와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으로 라인 플러스라는 회사가 라인 있고요. 플러스. 라인 파이낸셜, 라인 스튜디오, 라인 플레이 등등 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연계 서비스가 많은데 네. 한국 회사들이에요? 네, 그 회사들은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직원 수만 2,500명이 넘습니다. 음. 그런 분들은 당연히 불안하겠죠. 그렇죠. 라인 밑에 있는 회사인 거죠? 네, 그게?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라인을 받쳐주고 라인의 서비스를 도와주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 회사의 직원분들은 벌써 이제 불안한 거예요. 다 일본 회사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일본 회사가 되거나 다 잘리거나. 아하.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운영하는 어. 시스템을 아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런 형태의 움직임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비단 우리가 라인 하나가 그냥 가져간다라는 관점을 절대 봐선 안 되고요. 네, 네. 이 라인이 일 수 있는 영향력을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돼요. 네. 예를 들면 저는 또 아쉬운 게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본 라인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아에 이제 라인이 많이 그렇죠,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분명히 사업이 있는데 네. 그렇죠. 어쨌든 그걸 라인 그러니까 네이버와 일본 야후가 어쨌든 같이 성장한 거니까 음. 그 과실도 같이 나눠 먹어야 정상인데 네. 지금 예를 들어 지분을 그냥 넘기고 뭐 얼마 꽤 많은 돈을 일시에 받긴 하겠습니다만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생기는 수많은 과실들은 그냥 일본 야후가 다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이제 라인 야후의 지분 가치를 한 8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네.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쳐서 10조 원 10조,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조도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만약에라도 이거에 대한 딜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네. 왜냐하면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인구 뭐 몇 천만 뭐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면 4천만 5천만이라고 생각을 네. 해보세요. 그러면 이 카카오톡이라는 하나의 서비스에서 연계돼 있는 서비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카카오페이도 있고 택시도 택시도 있고 있고. 은행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 모든 서비스는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카카오톡이 없다. 과연 나머지 서비스가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아. 라는 생각을 근본, 해봐야 되는 근본.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역으로 지금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성장되고 있는데 네. 그 똑같은 프레임을 태국에도 갖다 놓고 네. 대만에도 갖다 놓고 인도네시아에도 갖다 놓는다. 그러면은 카카오톡 같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게 태국에서도 하나 더 클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 있고 네. 대만에서도 그런 역량이 있고 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일본의 이슈가 있다고 통으로 혹은 여기에 대한 운영권을 가져가는 것 이거는 좀 생각보다 큰 아니, 이슈가 될 수 그러면은- 있다. 그러면 누가 일본 회사랑 합작해서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이 네. 다른 기업들이 분노. 보는 것도 아, 그렇죠. 있겠죠. 네, 분노 네. 시대로. 그 소프트뱅크가 네. 다 어떤 일본 회사로 라인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경영을 더 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규모의 51만 건보다 더 많은 규모의 유출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럼 우리가 경영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아 제가 볼 때는 상민님이 진짜 네.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아, 핵심. 핵심이야. 핵심 그 텀이 오진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또 뭐 여러 손방망이 때리겠죠. 핵심 시대로. 그렇죠. 네. 문 잡고 있어. 내부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네.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행정지도와 관련되거나 그 전에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네. 내부 서비스를 네이버 기반 서비스가 아니라 앞서서 말한 야후가 있잖아요. 그 야후 기반의 서비스로 움직이거나 바꾸려는 이런 시도들이 내부적으로 좀 많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그럴 때 다 개발자들이 너무 화를 내고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좋은 최첨단 시스템을 두고 네. 기존 이제 있었던 이제 소위 말하는 레거시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PC 시대 때부터 오던 이걸 그대로 얹히려고 하니 네. 이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전에 카카오가 다음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아, 그렇죠, 카카오 그렇죠. 지금도 다음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처음에는 다음이 되게 컸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가 카카오가 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카카오 중심이고 네. 다음 서비스가 종료가 되거나 약간 합쳐지지 카카오에 있는 거에 다음 엔진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음 카카오 아니야? 네. 카카오 다음이죠. 그죠. 왜냐하면은 PC 시절에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갖고 있는 어떤 구조랑 이 모바일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의 움직임은
모바일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에 PC 버전의 것들을 갖다 끼려고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가야 되는데 음. 자꾸 일본은 이런 걸로 역행을 자꾸 하려고 그래서 하여튼 뭐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이 이후의 시나리오 가능한 시나리오가 뭐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제일 극단적인 사례지만 네. 이제 일본에게 이제 지분을 다 넘겨준다. 이게 이제 가장 극단적이죠. 돈 10조 받고 플러스 그죠. 뭐 해서 네. 파는 거 다 그쵸. 파는 거. 네. 두 번째는 일부만 넘겨준다. 아. 근데 그 일부만 넘겨준다라고 할 때 이게 퍼센테이지도 있지만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이 가장 지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런 게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일본 안에서의 운영권 혹은 일본 서버만 이제 가져가고 그거에 대한 권한을 가져가고 아. 예를 들면 나머지 동남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두는 왜냐하면 있고. 소프트뱅크가 지금 지분을 다 살 정도의 여력이 안 되거든요. 아. 그리고 괜히 잘못 썼다가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적으면서도 이 운영권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계속 시도를 할 거예요. 아하. 그럼 이제 솔직히 말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 2번 신호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핵심 뺏기고 거기에서 지금 당장 캐시카우 되는 거 뺏기고 이제 나머지 미래만 가져가는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3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나서거나 지금 중국의 방식과 비슷한 거죠. 아. 중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식으로 틱톡이 나오니까 이거 무슨 소리냐 우리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면서 행정 소송 내고 아. 꼭 역으로. 2번, 3번이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송도 하면서 네. 일본 좀 소프트뱅크 압박하면서 그러면서 지분을 정리하는 그렇게 가야 좀 우리한테 뭐 더 이득 그럴 있는 수도 거 아니에요?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러다가 갑자기 극단적으로 라인 서비스를 멈춰버린다. 아하. 아니 뭐 일본 내에서 서비스를 멈춘다. 이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머리가 아픈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그럴 정도의 마음을 갖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아. 예,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때 되게 고민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미묘한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라인 같은 데서 ISD나 뭐 이렇게 좀 국제 소송으로 간다면 이거는 승산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소송과 상관없이 지금의 행정 지도만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네. 결국에는 어떤 방식이 됐든 우리가 만약에 뭐 소송이 됐든 행정이 움직이는 순간 그때부터 일본 내의 라인 서비스는 무수한 태클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렇게 서비스 공산 땅이네. 이제 취사해. 서비스를 한다 공산 그러면 땅이에요, 이거 안 되네 안 되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역으로 오히려 이제 네네네. 일본에 있는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일본 그 라인 산하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소속돼 있는 분들에 대한 것들 네네.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라인 플러스가 이번 주 안에 직원 설명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네네. 그 리더십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네. 되지 않나라고 여기에 대해서 볼수 우리 있을 것 정부 같습니다. 입장 없습니까?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우리 대통령 뭐라 그래요? 아니 이거 네이버가 잘 얘기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그거는 제가 고민 중에 있는데 고민하고 계세요? 좀 고민 중에 너무 많아요 지금. 다른 고민 때문에 이 고민 잘 못하시고. 밥안 주나고 오늘 네. 그 스시 어때? 아하 이거 참. 네. 네이버 노조에서는 네. 지분 매각 반대한다 음. 이렇게 입장을 냈네요 오늘.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말 분노합니다. 하여튼 그 시나리오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현상 유지 내지는 아예 그냥 이번에 갖고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이제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렇죠.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자 이번에 라인 사태 우리 김덕준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아주 잘 이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우리 상민 씨도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죠? 너무 이해가 잘 돼서 너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중국의 방식이 더 합리적이다. 아 그래요? 오히려 공산당 방식은 일본 정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 성대모사 됩니까? 아, 그건 좀 어렵고 제가 마라탕을 좀 더 먹겠습니다. 마라탕 죄송합니다. 드셔야죠.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신혜원 기자도 네. 다 이해하셨죠? 아예 이제 정리식대로. 정리식대로. 네. 자 우리 김덕진 소장님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네, 이제 퇴근 시대로 하셔야죠. 예, 또 다른 데로 이동해 다른 보도록 데또 하겠습니다. 이용하시고 사유나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미마셍.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네, 짜이치입니다.